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라북도 익산에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를 후원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이 장애인 체육대회 여기에 김정숙 여사가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뉴시스의 보도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스피치, 이것을 연설이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스피치라고 명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자연인 문재인 씨의 아내, 그러한 그 신분의 여성이지요. 그가 이 장애인 체육대회에 가서 했던 그 스피치 한 두 문장 정도를 소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전북 도민 여러분, 익산 시민 여러분, 17개 시도 선수단과 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멀리 해외에서 처음으로 참여하신 동포 선수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끝머리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애인 체전에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스피치를 한 김정숙 여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이 장애인 체육대회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일단 국민 여러분을 외치면서 해외에서 온 사람들까지 환영한다, 반갑다, 그리고 국민들이 성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대회의 손님은 아닌 것이 분명하죠. 바로 이 대회의 주인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김 여사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의 호스티스로서 환영 인사를 했다. 방금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한 그 스피치는 주인의 스피치입니다. 이러한 행사의 주인은 그가 여성일 때는 호스티스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김 여사가 5천만 국민과 해외 동포 선수단을 상대로 이와 같은 스피치를 했다. 또 김 여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성원을 촉구했다. 어떻든 대국민 메시지를 발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죠. 이 스피치를 들은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저 사람 뭐지? 왜 저러지?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김 여사의 지위가 무엇인가? 그는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또 그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의 가족이나 코치나 이러한 관계에 있는 참가 선수 관련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 체육대회를 그 대회를 진행하는 그러한 기관과 관련이 있는가? 후원을 하는 기관과 관련이 있는가? 그 어떤 관련성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김 여사의 지위는 무엇인가? 그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그 공무원의 자연인 신분일 때 그 자연인 문재인 씨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가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의 아내로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인가?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의 아내가 대국민 스피치를 하는 일은 거의 없죠. 어떻든 그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혹은 대통령의 아내라는 어떤 특수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장애인 체육대회의 여주인 노릇, 호스티스 노릇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전북 익산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여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자연인 문재인 씨의 아내가 이 전국적인 체육 행사 여기에 가서 선수단을 격려했다. 그곳에 가서 어떤 부인들이 하는 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 격려를 했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다른 뉴스에서 보았듯이 선수단만 격려한 것이 아니고 5천만 국민, 그 대회의 관계자, 또 장애인 스포츠의 체육 지도자와 체육인, 앞에 그 뉴시스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이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라 자연인 문재인 씨의 부인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어떤 공적인 지위를 주게 되면 그것을 영부인 또는 퍼스트레이디라고 부르죠. 과거에 우리 대통령들의 부인, 그 부인들을 듣기 좋으라고 영부인이라고 부른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지금까지 퍼스트레이디 제도를 둔 바가 없습니다. 아무나 평소에 누구 씨의 부인이었는데 그 누구 씨가 대통령이 되면 그 부인이 당연히 영부인이 되는 것인가?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집안이 중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단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무원을 선거 방식으로 뽑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인은 선거 방식에서 뽑힌 부인이 아니죠. 따라서 그 부인을 영부인이라든지 퍼스트레이디라고 대우를 하려면 별도의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제도를 둔다는 것은 대통령인 공무원의 그 가정, 사적인 집단, 그것 자체를 전체 국민이 존중하고 특별 대우를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관념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요. 미국은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아직 100년도 안 된, 그래서 아주 젊고 현대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주주의에 반하는 특권 계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의 퍼스트레이디가 특권 계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은 퍼스트레이디에게 일정한 임무를 맡기고 그 임무에 관한 한 그를 공적 신분으로 대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인 문재인 씨의 부인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만날 수 있는 그 무수히 많은 국민 A씨의 부인은 똑같은 신분입니다. 문재인 씨의 부인이 영부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누구의 부인이다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집 대문 안에서의 지위에 불과하다.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부통령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한 사람만 헌법이 규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 대통령, 대통령 2라고 하는 지위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이 김 여사를 대통령 2, 이순희 대통령 이런 식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 비서실의 직제를 들여다보게 되면 대통령 비서실에 국민소통수석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대변인이 있고 부대변인이 있습니다. 현재 대변인은 김의겸 대변인, 그리고 부대변인은 고민정 부대변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또 그들이 그렇게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면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대변인이고 고민정 부대변인은 김정숙 여사의 대변인 노릇을 주로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본인들도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숙 대통령 2 그의 업무를 청와대 브리핑으로 브리핑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25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사전 환담장, 그 대회 시작하기 전에 미리 환담을 하는 그 사전 환담장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인 것이죠. 이번에 150개의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의지를 갖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 누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김정숙 여사가 했습니다. 체육시설 건립을 김정숙 여사가 앞으로도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하겠다. 이번에 150개를 건립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브리핑에 따르면 이 환담장에는 선수들과 서포터즈, 그리고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노태강 문체부 2차관,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 등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의 브리핑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이 김정숙 여사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게다가 방금 우리가 같이 보았듯이 정부의 어떠한 그 행정집행, 그것을 김정숙 여사가 우리가 이것을 했고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인 문재인 씨의 아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면 그에게 어떤 공적 신분이 있는 것인가? 결국 지금 그 이야기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대신했고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2다 하는 우리의 그 가정, 그 설정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사이트 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을 하면
제일 위쪽에, 그러니 중앙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 폴더라고 해야 할지 큰 제목이 있습니다. 중앙에 청와대 뉴스룸이 있고 오른쪽에는 정책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그 항목 아래쪽을 보면 제일 위에 공개 일정, 그 다음에 걸어온 길, 그리고 세 번째가 대통령의 말과 글, 네 번째 김정숙의 말과 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대통령이라는 폴더가 되겠죠. 거기에 대통령의 말과 글 밑에 김정숙의 말과 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가 공적인 신분이 있다는 것을 공시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 김정숙의 말과 글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고민정 부대변인이 그 브리핑이라든지 기사 같은 것을 계속 차곡차곡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 패럴림픽을 이 김 여사가 주로 관여했다고 하는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청와대 부대변인이 올린 것을 직접 이름으로도 알 수 있고 혹은 동반한 사실로서도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자료와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고민정 대변인이 있고 그리고 평창 패럴림픽에서 종종 나오는 이름이 조금 전에 그 장애인 체육대회에도 나왔듯이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노태강 위에 고민정이 있고 고민정 위에 김정숙이 있는 이러한 보고 라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자료와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이상한 일이 되고 말지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른다면 보고라인은 이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도종환 장관이 청와대 비서실을 통과하든지 혹은 직접 하든지 한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이러한 보고라인이 정상적인 보고라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이러한 노태강, 고민정, 김정숙이라고 하는 별도의 라인이 읽힌다 하는 점이죠. 국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정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닥의 보고라인이 나타나면 이미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1년 남짓의 기간 동안 계속 쌓여온 자료들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청와대에서 이것을 부인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국민이 이와 같은 어떤 눈에 보이는 라인을 찾아내는 것을 강제로 막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실을 밝혀서 이렇게 두 겹의 라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혹시 법령에 따른 보고 라인이 정체 상태에 있고 이 비정상적인 라인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것은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밝혀내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방금 이야기한 이 노태강, 고민정, 김정숙 라인이 보인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죠. 그때의 일과 대비시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과거의 일에서 배우지 못하는 인간은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렇게 어리석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지금에 다시 대조 비교하면서 과연 무엇이 또 잘못된 것인가, 이것을 찾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봅시다. 대통령인 자연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되든 상관이 없죠. 직전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자연인인 박근혜 씨가 있었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처음엔 보궐 대통령, 지금은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자연인 문재인 씨가 있습니다. 이제 이 대통령인 자연인을 자리를 하나 잡아둡시다. 거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번갈아 들어갈 수 있겠죠. 우선 대통령인 자연인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순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와 연결된 것이 바로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는 노태강, 현재의 문체부 2차관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 동일한 인물이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대통령인 자연인의 아내, 이번에는 그 이름이 김정숙이 되겠죠. 그와 연결된 이름이 국정농단 사건의 어떤 행위를 한 행위자,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이라는 이름과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새로운 보고라인의 같은 줄에 서 있는 그런 것이다. 이런 구도가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쫓겨났다. 그 뉴스 검색을 해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쫓겨난 노태강 씨가 간 곳이, 그러면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갔으니까 자연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 새로운 라인, 그것을 보면 자연인 문재인의 아내인 김정숙 여사에게 갔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 이상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그 김정숙 여사가 150개 체육시설을 건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누구의 말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청와대에 가서 이 원문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라인이 보이는 이 상황에서 150개 체육시설이 건립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자라보고 놀란 마음이 소뚜껑 보고 또 놀란다 하는 말이 있듯이, 그러면 이 150개 체육시설에서 이권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내가 이것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이 김정숙 여사 측의 이 보고라인하고 관계되지 않겠느냐. 또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미 150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걱정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든 이 김정숙 여사가 특별한 어떤 공적인 신분이 있다 하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데 한편으로 언론 측에서도 또 이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언론에서도 자연인 문재인 씨의 아내 김정숙 여사를 대통령 2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그 일예로 2018년 10월 25일 뉴시스 보도를 보면은 김정숙 여사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했던 그 스피치를 전문이라는 그 앞에 전문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서 정말 전문을 게재했습니다. 보통은 대통령의 아내가 이런 데 가서 대국민 스피치를 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마치 대통령이 무슨 기념식이나 이런 때 연설을 한 것처럼 전문을 보도하지도 않죠. 그런데 그랬다. 이것은 국민들이 심상치 않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뉴시스에서 보도한 그 전문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부는 이것은 김정숙 여사의 스피치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점을 기억하면서 함께 다시 확인을 해봅시다. 정부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150개의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배드민턴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놀라운 일도 감동스러운 일도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되어야 한다. 매일매일의 삶이 도전인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지금 김정숙 여사의 스피치인데 자기가 정부를 대표하고 있죠. 그냥 대뜸 정부는 이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인 문재인 씨의 아내인 김 여사가 정부를 대표해서 정책 발표를 한 것이죠.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고 정부의 대표는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 그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김정숙 여사의 이러한 공적인 권한 행사,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이 없이 아주 넓게 퍼져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정권 행사도 했다 하는 면에서 그런데 이 자연인 문재인 씨의 아내 김정숙 여사가 행정권을 행사했다. 행정 공무원 같은 행위를 했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2018년 8월 8일 청와대 브리핑 화성 소방서를 간 그 내용입니다. 행정 점검을 했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보면 그 사진도 첨부되어 있는데 그 사진에는 소방관이 한쪽 팔에는 그 파일철, 보고서철 같은 거를 끼고 다른 손에는 그 칠판에 설명할 때 쓰는 지시봉 있죠. 그 지시봉을 들고 앞에 김정숙 여사 한 사람을 세워놓고는 브리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김정숙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속에서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 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려야 하는데 죄송하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참 이상하게 느낄 겁니다. 김정숙 여사가
왜 현장에서 같이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인가? 그는 소방관의 자격도 없고 소방 공무원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이 공무를 같이 수행해야 하는 그런 지위에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발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청와대 브리핑에서 쓴 용어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마친 후 소방 공무원들과의 다과 자리에서 김 여사는 위로와 격려를 했다. 화성 소방서에 가서 김정숙 여사가 점검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하고 격려를 했다. 앞에서부터 계속 어느 그 국가기관에 가서 격려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보통 대통령의 아내, 그 자연인인 대통령의 아내가 이러한 봉사도 하고 공익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가서 격려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봉사를 하고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특별히 신경 써서 대우는 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개인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유지하죠. 그런데 가서 격려를 한다. 그것은 상하관계가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행위고, 그런 행위를 하는 대통령 부인, 우리는 지금까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날 민원 청취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육아를 위한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이 필요하고, 빠르게 구조를 하기 위해서 소방차 길터주기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모든 국민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들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이 당부했다는 말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데, 이것을 고민정 부대변인이 썼다고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녀의 어휘력은 이렇습니다. 당부가 아니라 부탁을 했다든지 요청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어떻든 참석자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김정숙 여사가 공무원, 소방공무원들의 그 소방서를 가서 점검을 하고 민원을 청취했다. 그러면 김정숙 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그 바탕에 있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대원이, 소방대원이 선배들의 순직 처리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했다. 이 순직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행정상의 처리, 이것을 어째서 김정숙 여사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가? 그에게 어째서 이러한 소방차 길터주기라든지 국민을 교육시키고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지게 하는 일들을 부탁하는가? 결국 자연인 문재인 씨의 아내 김정숙 여사는 이렇게 소방서도 점검하고 거기에서 민원도 청취하고 그렇게 하면서 행정권도 행사를 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것을 종합해 보면 확실히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투 노릇을 하고 있다. 행정 업무도 하고 대통령 노릇도 하고 그러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서두에 간단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집행정부의 그 형태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닙니다. 일부 헌법교과서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든지 혹은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상세히 앞뒤 관계를 맞추면서 읽지 않은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집행정부가 대통령 중심제라고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퍼스트레이디, 영부인 이야기도 앞에서 이미 했죠. 대한민국에는 이 영부인 제도, 퍼스트레이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퍼스트레이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퍼스트레이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부인에게 자연인 문재인 씨의 아내가 아니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무실이 법령에 의해서 사무실이 주어지고 그에게 책상과 의자가 주어지고 법적인 임무가 주어지고 그래서 그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세금이 투여되는 것이 인정되는 그러한 일이 법령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을 때 퍼스트레이디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것을 확실히 알겠죠.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영부인 퍼스트레이디 제도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을 운영해 온 것은 확실히 이것은 적폐다. 무지의 소치다. 그런데도 그것을 역대 대통령의 가족들이, 대통령 부인들이 누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2부속실은 없애야 하겠죠.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관저를 사용합니다. 그 관저 사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히 그 내용을 바르게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저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가족이 같이 생활을 하는 가족이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장소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 유지 보수는 그것은 세금으로 유지 보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령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가 업무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그것은 세금으로 그것을 부담해 주지 않습니다. 자연인 문재인 씨 개인의 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김 여사가 청와대에 손님을 초청해서 영빈관에서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 하는 그 보도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빈관과의 특별한 어떤 계약이라든지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김 여사가 영빈관의 일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의 안주인이다 이런 식의 개념은 정말 왕조시대에나 있던 그런 것이죠. 지금은 모든 것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 근거가 없으면 꼭 필요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공무원들의 입장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촛불 혁명정부 시대가 아닙니까? 적폐라든지 법에 없는 것을 자신들이 누린다든지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김 여사가 영빈관의 일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은 김 여사가 영빈관의 공무원이 아니고 또 영빈관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용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그쪽 일을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빈관은 영빈관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제2부속실이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제2부속실에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이지요. 개인의 하인이 아닌 겁니다. 개인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나
파출부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 제2부속실에 있는 공무원들을 마치 자기 옆에서 개인 일을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처럼 그들에게 일을 시키게 되면 이것은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요즘 가장 지탄을 받는 갑질을 하는 것이 됩니다. 가령 시장을 본다. 그것은 김 여사 개인의 일인 겁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의 일이 아니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국고로 그리고 공무원이 그들이 살림을 다 해주어야 하는 집사처럼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던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노릇을 하는 것, 김정숙 여사가 행정 업무에 관여하는 것, 그리고 청와대, 언론, 또 공무원 집단 이런 데에서 김정숙 여사가 와서 그러한 일을 하는데 당연히 대통령 투처럼 취급을 해서 거기에 복종하는 것, 그렇게 대우하는 것, 이것은 다 잘못된 일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언론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전부 범죄 행위로 될 수 있겠죠. 만일 이와 같은 일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몰랐다면 이 사실을 다 밝혀서 수사 의뢰를 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을 밝히고 사임해야 하겠죠. 지금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임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은 이것이 비약인가 하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살폈던 이것이 모두 다 국정농단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국헌문란이 됩니다. 우리가 국정농단이라는 그 참 묘한 그 단어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보았던 그 모든 일들이 밝혀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한번 겪었던 그 일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임을 해야 한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국회는 탄핵 소추를 하고 그리고 탄핵해야 하겠죠. 김 여사는 어떤가? 당연히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고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인 공무원, 청와대 대통령인 공무원이 그 아내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지금 대한민국이 무질서 상태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징표입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